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새로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되면 출퇴근 시간이 빨라질 수 있고 밤길 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는 발광 차선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비가 내리거나 또는 눈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안전 운전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끔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 도로 위에 차선을 도색하는 걸 보고 있으면 차선을 그린 다음 뭔가 가루 같은 것을 뿌리는데요. 바로 유리알처럼 생긴 글라스 비드입니다. 그래서 차선 작업은 도료를 고압으로 분사하고 그 위에 다시 유리알을 살포하고 도료가 건조되면서 유리알을 붙이는 방식인데, 당연히 도막이 두껍게 도색되면 그만큼 시안성이 좋아지고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겠죠. 하지만 최근 도색을 맡은 일부 업체들이 막상 예산을 받고 도색할 때는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등급의 페인트로 공사를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선이 쉽게 갈라지고 밤이나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차선 노면 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관리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반 유리알에서 우천형 유리알을 추가해서 도로 차선을 도색할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밤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더욱 눈에 잘 보이겠죠. 그리고 빛을 머금었다가 내뱉는 측광 기술도 적용해서 밤에도 잘 보이는 발광 차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가로등이 있어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언덕길이나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도입될 계획인데, 이게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차선 위에 새로 발광 차선을 덮어 씌우는 방식과, 그리고 EL 와이어라는 신소재를 활용해서 형광체가 감겨있는 전선에 전기를 주입해서 빛을 나오게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되면 기존 차선보다 확실히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갓길 운전이나 비가 올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걸 활용할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지만 분명 도입되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예산을 빼돌린 일부 도색 업체를 싸그리 잡아들여서 이런 일을 애초에 막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피해는 운전자가 보니까요. 둘째, 로드 지퍼 도입. 가끔 출퇴근길에 내 쪽 차선은 막혀 있는데 반대쪽 차선은 쌩쌩 달리는 경우 많이 보셨죠? 특히 내가 출퇴근할 때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도로에 특별한 설치물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로드 지퍼라는 설치물입니다. 그 원리는 막히는 차선의 중앙선을 안 막히는 차선 쪽으로 한 칸 밀어 넣어 결과적으로 막히는 구역의 도로가 덜 막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마치 도로에 지퍼를 채우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주로 막히는 올림픽대로 구간과 강명북로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개화 IC부터 서울 단상역까지 10km 구간과 강변북로 남양주 수석 IC부터 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 출퇴근 시간이 무려 30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보통 소요되는 비용이 올림픽대로 10km 구간에 495억 원이 투입되고 강변북로 구간에는 28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를 옮길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준 뒤에 로드 지퍼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또 30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막히는 구간까지 선별해서 차츰차츰 도입할 예정이라 이제 준비해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설치만 잘 된다면 정체로 정말 가슴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니까 이건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조건부 운전면허. 이제부터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생긴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만약 시동을 걸려면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만약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이 장치가 타인이 대신 숨을 불어줄 수 없게끔 중간중간 본인이 불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착 기간은 최대 5년 동안 장착해야 되고 구매 및 설치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부착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른다고 합니다. 모두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지금까지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잘 볼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도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지 않은 방안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법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벌금에서 끝납니다. 근데 다치게 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만 실제 형량은 양형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강하게 제재한다고 하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새로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모두 좋은 소식들이지만 일부 내용은 새로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법부터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 바꾸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좋은 취지로 시행한다고 하니 잘 준비해서 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